80%가 5년 내에 폐업한다고 하죠. 살아남는 20%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매력 있는 브랜드, 매력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장의 매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다른 곳보다 더 맛있다, 더 친절하다, 더 쾌적하다, 외부 인테리어가 더 좋게 되어 있다, 메뉴의 비주얼이 다른 매장과 확연하게 다르다. 고객은 다른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차별성을 느꼈을 때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방문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스스로 입소문을 내게 되는 거죠. 고객에게 제공되는 압도적인 혜택과 차별성, 이것을 마케팅에서는 USP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로 직역하면 독특한 판매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P는 경쟁사가 제공하지 않는 내 브랜드만의 차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볼게요. 명륜 진사갈비의 USP는 인당 19,900원에 돼지갈비, 삼겹살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서브웨이의 USP는 빵, 치즈, 야채, 소스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공차의 USP는 얼음량과 당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마차의 USP는 뭘까요? 300cc 맥주를 단돈 1,900원에 마실 수 있는 그런 가성비죠. USP는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이 혜택은 경쟁사들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다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객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혜택은 판매자 기준이 아니라 고객이 반응하는 혜택이어야 합니다. 갤럭시 S24의 USP는 AI 편집 기능이에요.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실제 에버랜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예 기기를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AI 편집 기능을 직접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판매자 관점에서 기능적인 차별성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혜택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행사인 거죠. 다시 우리 자영업 이야기로 돌아오면 내 매장에서는 어떻게 이 USP를 적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뭔가 막연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USP, 독특한 판매 제안은 반드시 혁신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경쟁사를 살펴본 뒤에 고객이 그 브랜드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서 우리가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피스 상권에 있는 카페를 아침에 가면 카페인을 충전하려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모습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합니다. 그런데 합정에 있는 카페 홈즈는 강력한 USP를 가지고 있어요. 오전 8시, 9시 30분에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모닝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인근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모닝빵을 주는 카페와 주지 않는 카페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이런 작은 차이가 매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신포동 맛집 최고집은 소고기를 주문하면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치즈와 특별한 소금을 제공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이 좋지만 곁들여 먹는 치즈와 소금 맛이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요소가 이 가게만의 USP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USP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른 경쟁자들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USP를 만들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독특한 판매 제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매장은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테크 분야라면 경쟁사의 USP를 쉽게 따라할 수가 없죠. 하지만 F&B 분야에서는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벤치마킹이 중요해요. 모든 자영업자가 경쟁사가 가지지 못한 독특한 판매 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운영하고 현장 유지만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하는 대표들에게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차별성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으로는 장기적인 차별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복제가 가장 쉽기 때문이죠. 책도 보시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하플 매장도 방문해 보세요. 분명히 그 안에서 가격적 차별화가 아니라 바로 내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USP의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USP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다르기만 해서는 차별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별성이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USP의 U는 유니크예요. 그 뜻을 제대로 살펴보면 단 하나의 오직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USP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죠. USP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고유한 나만의 차별성이 시간이 지났을 때 희석되는 거죠. 누군가 나의 USP를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적인 요소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유한 매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 하나가 아닌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남 돼지집의 그릴링 서비스가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워주는 고깃집은 처음에는 정말로 센세이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고깃집에서 그릴링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해주지 않는 것이 고객 입장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고객의 머릿속에 내 브랜드가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지셔닝은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내 브랜드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USP를 넘어서는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내 매장에 대한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돈이 되는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